자, 6차시 태풍과 대기의 순환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먼저 1번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P가 어디 있느냐, 여기 제주도 지역이 되겠네요. 자, 조금 더 확대하면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을 기억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기압과 풍속 중에서 찾기가 쉬운 거는 기압입니다. 기압은 어떤 형태냐? 바로 V자 형태로 됩니다. 여기 이런 V자 형태로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먼저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다? 풍속이 되겠고, 나는 이 기간 중 어느 한 지점에 촬영한 가시 영상의 태풍의 이동 경로, 눈의 위치, P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풍의 눈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기억 보면 기압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죠. 니은 보면 가의 기간 동안 P에서 풍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여기는 지금 왼쪽, 즉 안전반원이니까 안전반원이기 때문에 안전반원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죠. 그리고 위험 반응 같으면 얘네들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즉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더라. 관측 지점을, 관측소를 고기압으로 두고 태풍을 저기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맞죠? 안전반원이니까. 디귿 보면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는 풍속이 최소일 때는 요때, 즉 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는 태풍 중심에 가장 가까울 때, 태풍 중심에 가장 가까운 지점, 기압이 가장 낮은 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냐? 바로 관측소에서 가장 가까운 요 지점. 자, 조금 더 확대할게요. 그럼 요 위치쯤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다.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요 지점이 바로 최저 기압일 때, 최저 기압이 되는 겁니다. 관측하는 태풍의 최저 기압이 나타나는 위치, 태풍의 눈. 근데 얘는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지금 요 사진은 이 풍속이 가장 풍속이 낮을 때는 보면 태풍의 눈이 지나가기 이전이니까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때는 언제냐면 이거보다 이후에 있을 때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면은 그림 가는 어느 날 18시 지상 1기도의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보면 풍속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등압선이 지금 있으니까 등압선 간격을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등압선 간격을 보고 판단을 해라.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강한 거죠. 강풍이 되는 거고, 넓으면 약풍이 되는 거죠. 바람이 약해진다. 그래서 A보다 B가 더 강한 바람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지 않다. 니은 보면 공기의 연직운동. 자, 연직운동은 태풍의 중심에선 하강 기류가 있지만 태풍의 중심 눈을 벗어나면 강한 상승 기류, 즉 연직운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연직운동이 강하다. 태풍의 연직운동이 강하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상승 기류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한 상승 기류. 그럼 뭐가 나타났냐? 얘네들은
정난운이 발달을 하게 되겠죠. 정난운이 발달할 거다. 정난운이 발달되면 얘네들은 강수량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C지역, 그 다음에 D지역, D는 뭐 거의 없는 거고, 그래서 C가 더 연지운동이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급 보면 C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요거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요렇게 중심이 있으면,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동그라미가 좀 그런데,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릴 수 있나 또. 자, 다시 그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한 개 더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여기서 중심이 안 맞네. 어허. 자, 대충 봅시다.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자, 태풍의 풍향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불어 들어오고, 그래서 바람은 여기는 위쪽을 북쪽이라 합시다. 위쪽을 북쪽이라 두면은 얘는 뭐냐면 북동풍이 여기 분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북서풍이 불고, 여기서는 남서풍이 불죠. 여기서는 남동풍이 불 거고, 그렇다면 요 위치 45도쯤 되는 요 위치에서는 얘네들은 지금 요런 식으로 바람이 불 거다. 요런 식으로 불 거다. 그러면 여기는 동풍이 불 거고, 여기는 북풍, 여기는 서풍, 여기는 남풍이 불게 될 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관측소의 위치가 여기라면, 관측소의 위치가 이렇다면 각각 다 관측소 위치라고 하면은 요 위치에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각각의 바람, 꼭 이거는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봤을 때 여기 맑은 지역, 태풍의 눈이죠. 중심입니다. 태풍의 중심의 왼쪽, 즉 서쪽에 서쪽에 있는 바람이라면 요 위치가 되겠죠. 여기서는 북풍이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 남풍 계열의 바람은 여기 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요거 좀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 3번,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관측한 표층 수온과 기상 요소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보면 이 기간 동안 관측소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하였다. 얘는 뭐고 판단해야 되느냐? 바로 풍량의 변화를 보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 여기 지금 기압이 제일 낮은 여기가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위치라고 했죠.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위치, 요 인근에 지금 요 인근에 풍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남동풍에서 남풍, 서풍, 남서풍 이렇게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보내. 그러면 시계 방향은 위험 반원이 되겠죠. 태풍이 이렇게 간다면 니은 보면 관측소와 태풍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자, 거리는 T2하고 T4하고, 자, 여기가 최고 근접했을 때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T2가 T4보다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2에서 T4 동안 수온의 변화는 지금 이거는 기압이잖아. 수온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쭉 낮아지고 있죠. 수온은 하강한다. 왜? 얘는 용풍 때문에 나타나겠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은 얘네들이 이렇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잖아.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요걸 좀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다시 그립니다.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러면 여기 에크만 수성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풍향의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오른쪽 직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저기압 중심부는 발산이 나타나게 됐죠. 발산.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용승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수의 침강 틀렸다. 자, 넘어갑니다. 4번.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A에서 관측한 풍향과 태풍의 중심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위치는 기압과 니은 중 하나다. A의 위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풍향의 변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풍향이 지금 동에서 남동, 남남서. 자, 동에서 남동, 남남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을 바뀌네. 그러면 어디 니은, 즉 위험 반원에 해당이 돼야 된다. 태풍의 세력은 뭐고 판단해야 된다? 중심기압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중심기압. 태풍의 중심기압은 13일 03시는 970, 12일 21시 955. 자, 태풍의 세력 강하다는 건 중심기압이 낮아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더 낫네. 그죠? 그래서 틀렸고, 태풍의 중심과 A 사이의 거리. 자, 요거는 13일 06시하고 13일 03시하고 남서풍, 남남서풍.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 요 그림 있죠? 요거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크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남동풍이 부는 곳은 여기 관측소 위치가 여기 있을 때 남동풍이 불었었죠. 남동풍이 불고, 그리고 남서풍이 불 때는 언제냐? 남서풍이 불 때는 요 위치가 됐었죠. 여기 관측소가 있을 때 남서풍. 자, 그러면 관측소가 지금 태풍의 중심의 아래쪽에 여기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가 바로 언제? 6시. 13일 6시. 그 다음에 그 태풍의 중심이 관측소 왼쪽 서쪽에 있을 때가 이때가 언제? 이때가 바로 00시. 그러면 요 사이에 00시와 06시 사이에 남남서풍. 그러면 뭐냐면 얘가 요렇게 될 때가 되겠죠. 여기가 남풍이 정확하긴 하지만 남풍이 불 때쯤
요쯤이 남풍이 불 때쯤이 되니까, 남풍이 불 때쯤이니까 남남서풍이면 여기에 더 가깝게 되겠죠. 뭐 요쯤이나 뭐 요 사이쯤 될 거니까 적어도 여기 06시 남서풍이 부는 06시보다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06시가 더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림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들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그림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 24시간 동안 관측한 기압, 풍향, 풍속, 시간당 강수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하였다라고 했고,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시각은 언제냐? 자, 풍속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제일 먼저 찾기 쉬운 거는 뭐 기압이라 했죠. 기압은 V자 형태. 그래서 요 점선이 바로 기압이 되겠다. 얘가 바로 기압이 된다. 그리고 풍향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태풍의 중심에서, 여기가 태풍의 중심이잖아. 태풍의 눈이 있는 쪽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풍속도 약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는데 이렇게 풍속이 이렇게 강해질 수는 없다. 얘는 요 위치가 서로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냐? 풍향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요 실선은 뭐냐? 풍속이 되겠죠.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지나가니까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약해진 거고, 제일 밑에 요거는 강수량.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T3. 요렇게 밑으로 가보면 되겠죠. 이건 바로 T3 위치가 되겠다. 니은 보면 관측소에서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전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통과하기 전이니까 여기 왼쪽에 가보면 뭐 서풍이 아니라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죠.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디귿 관측소에서 공기의 연직운동. 자, 연직운동이 활발하면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죠. 적나온운이 발달할 테니까. 그래서 T3 그리고 T4. 자, T4일 때는 태풍의 눈이니까 여기는 약한 하강 기류가 있죠. 여기는 약한 하강 기류가 약하게 있고, T3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갑시다. 6번 보면 그림가는 어느 날 태풍의 이동 경로의 6시간 간격으로 태풍 중심의 위치와 중심 기압을 나는 09시의 가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보면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지점 기억, 얘는 지금 위험 반원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위험 반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태풍의 세력은 뭐 보고 판단한다? 중심 기압. 그래서 03시면 955. 그리고 21시 980. 틀렸죠? 이거 보면 나에서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영역의 세기 가시 형상이니까 이렇게 짙을수록 하얀색일수록 더 강하다. 그러니까 약한 거는 A보다는 B가 약하겠죠. 그죠? A가 더 강하다. 넘어갑니다. 자, 7번을 보면은 그림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영상. 자, 뭐 계속 반복되지만 봅시다. 기억 보면 태풍의 중심 기압은 언제 더 높을 거냐? T4, T7. 자, 당연히 이렇게 이 우리나라 그 육지를 통과하기 전, T4가 통과하기 전이 통과한 후보다 더 중심 기압이 낮겠죠? 왜? 더 강할 테니까 T4가 더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그 말은 기압이 낮다. 기압이 높다는 거니까
T7일 때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 니은 보면 T6, 7 동안 6에서 7 요렇게 될 동안 A의 풍향은 위험 반응이니까 식의 방향이 돼야 되겠죠. 디귿 보면 나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 영역 B하고 영역 C하고 영역 B하고 영역 C하고 어디가 더 낮을 거냐. 쥐툰색일 때 C가 더 낮게 되겠죠. B보다는 C가 더 낮게 된다. 잠깐만, 니온에서 이게 지금 안전반응이잖아. 미안, 아까 7번하고 헷갈렸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한다. 자, 답을 정정합니다. 관측소 A는 안전반응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 맞다. 아이고, 시계 반대 방향. 자, 넘어갑니다. 8번 보면 북상하는 어느 태풍의 영향을 받은 어느 날 우리나라 관측소 A, B 01시에서 23시까지 관측한 풍향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자, 13시에서 19시 동안 A. 자, A는 안전반응, 위험반응 이건 뭐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바로 풍향의 변화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풍향의 변화. 자, A를 보니까 13시에서 19시 동안 얘는 지금 이게 뭐냐, 여기가 동풍이네. 동풍, 그 다음에 여기가 북풍, 여기가 서풍이네. 그러면 얘는 북동에서 그 다음에 북풍 그리고 북서풍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안전반응이 돼야 되겠네. 그죠? 안전반응에 있었다. 01시에서 23시 동안 기압의 변화폭, 기압은 오른쪽 그래프를 봐야 되죠. 여기에서 지금 요 A 값은 지금 바깥쪽에 제일 큰 값은 A는 여기 01시가 제일 크네. 그죠? 그리고 제일 낮을 때는 요쯤 19시쯤이 제일 지금 낮은 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약 한 칸 정도 10헥토파스칼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을 때가 바로 23시 때네. 그러면 가장 낮을 때는 여기 09시 요 인근쯤 요쯤에 요 시간쯤에 가장 낮은 기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 칸 반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15 헥토파스칼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디귿 보면은 09시에 최단거리. 자, 최단거리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된다? 기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기압. 자, 태풍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얘는 지금 A하고 B하고 최단거리는 가장 기압이 낮을 때 B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A는 여기, 가장 낮은 기압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단거리는 누가 더 가까우냐? 기압이 더 낮은 B가 더 가깝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A가 더 멀다. 자, 그러면 9번 대기대순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지표 부근에서 부는 동서방향의 바람 연평균 풍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북 방향의 온도 차이. 자, 온도 차이는 자, 여기 동서방향의 바람이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적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30도, 60도 이렇게 된다면 자,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선을 이렇게 꺾고 남반구는
여기 북, 여기가 남. 남반구는 왼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자,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풍량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도 지역에 부는 무역풍은 뭐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둘 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여기는 CG죠. 여기가 몇 도? 30도. 그럼 여기는 플러스잖아. 서풍이잖아. 그죠? 여기랑 그 다음에 밑에 편서풍. 얘네들은 서풍 계열이니까 자, A는 60도쯤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남북 방향의 온도 차이는 A하고 A는 지금 한대 전선대잖아. 한대 전선대. 그 다음에 C는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죠. 그래서 온도 차이는 누가 더 작다? 아열대 고압대가 작다. 한대 전선대는 전선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극동풍, 찬 극동풍과 따뜻한 편서풍이 만나서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한대 전선대. 그래서 A가 더 크다. 이건 보면 B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여기는 거의 적도 수렴대쯤 되니까, 열대 수렴대쯤 되니까, 수렴대가 되니까 상승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겠죠. 이거 보면 C에 형성되는 고기압은 지표 냉각에 의한 것이다. 지표 냉각에 의한 것은 바로 할렌 고기압 만들어질 때입니다. 할렌 고기압. 지표의 냉각으로 인한 복사 냉각으로 인해 생기는 거. 근데 C는 뭐냐? C에 나타나는 고기압은 바로 온난 고기압이고, 이 온난 고기압은 대기 대순환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약 30도 지역에, 30도 지역에,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 하강 기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온난 고기압. 얘는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할렘 고기압은 키 작은 고기압이 되겠고, 여기 대표적인 건 시베리아 고기압.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을 보면은 A와 B 시기에 관측한 북반구의 평균 해면 기압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무역풍대에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무역풍대는 0에서 30도. 무역풍대에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해면 기압이 대체로 높아진다. 그죠? 니은 보면 기역 구간 부근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여긴 편서풍이 불겠죠. 편서풍은 남서풍이 되는 거죠. 얘는 남서풍이다. 왜? 북반구니까 남서풍.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지금 보면 중위도 고압대 약 위도 30도. 평균 해면 기압은 A시기, B시기. 자, 30도 여기 보면은 B시기가 A시기가 낮죠. 그죠? A시기가 더 낮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1번 봅니다. 그림은 대기에 의한 남북 방향의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에서는 대기대순환, 간접순환이 위치한다. 간접순환은 패렐순환이다. 그죠? 패렐순환 맞는 말이죠. 30에 60도. 니은 보면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북쪽으로 수송된다.
자, 여기 보면은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는 북쪽 방향이 되겠죠. 여기는 북반구입니다. 여기는 북반구, 그리고 여기 남쪽 방향으로 가는 건 여기 남반구.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수송된다. 맞는 말이고, 뒤가 보면 캘리포니아 해류는 C 해역에서 나타난다. 캘리포니아 해류는 어디 있느냐? 북태평양 동쪽 연안에 있죠. 동쪽 연안에 있다. 근데 C 해역은 어디냐? 얘는 남반구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넘어갑니다. 자, 12번을 보면은 그림은 1월과 7월에 지표 부근에 평년 바람. 자, 이거는 1월, 7월은 뭘 보고 판단하면 좋으냐? 자, 여기를 봅니다. 여기 우리나라 쪽에 보면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죠. 북서풍이 분다는 건 언제냐? 1월. 우리나라 쪽에 북서풍이 부는 건 1월이다. 기억 맞는 거고, 니은 보면 A와 B. 자, A와 B의 표층해류는 모두 고緯도 방향으로 흐른다. 자, 얘는 지금 이렇게 흐른다, 그죠? 지금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모두는 틀렸고, 고緯도 방향으로 흐르는 건 B다. A는 저緯도 방향으로 가죠. 한류가 되겠고, B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D가 보면 C에서는 대기대순환에 의해 표층해류가 수렴한다. 아니, 발산하죠. 여기선. 자, 왜 그러냐? 적도 지역에 보면 이렇게 북동 무역풍이,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분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에크만 수송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풍향에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바닷물이 어디로? 적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타난다? 적도 용승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